여러분, 연체율 폭탄이라 요즘 연체율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저도 핵심 세상을 바꾸는 뉴스로 연체율 폭탄을 최근에 들어서서 진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꺼낼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일반 제도권 언론에서는 연체율 폭탄이란 말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제도권 언론들까지도 연체율 폭탄이란 말을 잘 쓰고요. 또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계속 기사화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부채 폭발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요, 기업입니다. 경제 주체 중에 또 기업의 어떤 연체율이 커졌다. 그래서 위기감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예, 그것이 말입니다. 기업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예요. 비은행 금융사 기업 대출 연체율입니다. 비은행 금융사 기업 대출 연체율. 그러면 이게 뭐 쉽게 말하면 1금융권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2금융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연체율이 2.24%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2.24%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100명 중에 2.2명이 100명 중에 좀 더 좁힐까요? 50명, 50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은 연체한다는 뜻이에요. 50개 기업 중에 1개는. 1개 이상 연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이게요. 이게 2.24%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추이도 보면요, 굉장히 높습니다. 2018년 1분기만 하더라도 1.5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1분기 코로나19의 위기 때입니다. 2.02%입니다. 지금은 2.24%예요. 엄청나게 높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출 만기 연장 여기도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업 대출에도. 자영업자나 소기업, 중기업은 대출 만기 연장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133조 3천억 원이거든요. 만기 연장만 65만 5천 건. 116조 6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 유예 금액만 11조 7천억 원. 3만 7천 건입니다. 이자 상환 유예도 5만 건. 1만 2천 건. 5조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어마무시한데 이것까지 만약에 이 기업 연체를 포함을 시키면 지금 어떨까요?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넘어간다는 뜻이 돼요. 줄줄이 넘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 부채 한번 보세요. 기업 부채. 기업 부채가 2017년에 169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2년 2분기에 2476조 3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업 부채가 장난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 이 부채하고 맞물리면 기업들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부채도 문제고요. 여기에다가 대출 만기 연장해 준 부채도 문제고요. 여기에 연체율까지 높아지고요. 더 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정부가 내린다 하는데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 기업들의 어떤 금리는 다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금리가 적지 않습니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보세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이건 개인이라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나 뭐 주택담보대출도 이게 대출금리가 6.631%잖아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5.8081%입니다. 문제는 신용대출금리입니다. 6.06%입니다. 하단이 4.68%이지만 신용대출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신용도가 그렇게 좋지 못한 기업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 따져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6% 가까이에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6% 넘게 받는 그 대출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부채를 가지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2.24%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정부가 발표를 안 하니까 결국은 양경숙 의원실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이니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사 이런 데잖아요. 이게 여러분 충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이나 카드사 연체율입니다. 4대 금융지주 계열입니다. 신한은행 연체율이 늘어납니다. 2023년 3월에 0.28까지 늘어났습니다. 0.28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죠. 0.19가 0.28이 된 거예요. 작년 2021년 12월에 0.19가 0.28이 된 겁니다. 국민은행은 0.20이 됐고요. 0.16이 0.20이 됐습니다. 지금 뭐 3개월 사이에 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예,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하나은행도 0.20에서 0.23으로 올랐고요. 우리은행은 많이 올랐습니다. 0.2에서 0.28, 0.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카드사는 더 심각합니다. 카드사는 신한카드가 1.04%의 연체율에서 1.34까지 올랐고요. 국민카드도 1.19%, 하나카드도 1.14%고요. 우리카드는 1.35%예요. 심각하죠. 결국 말입니다.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는 뜻이에요. 카드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다 치지만 1금융권의 연체율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상황들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연체율 폭탄 터진다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기는 결국 부채의 위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가 워낙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의 위기라는 설도 바로 여기에 기반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9월의 위기라는 게 만기 대출 연장이 9월까지잖아요. 이제 9월에 가면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정부가 또 연기할까요? 이거? 또 연기한다면 이거 언젠가는 터집니다. 안 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실의 어떤 규모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올 9월에 가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인데 뭐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옥석 가리게 한다. 아마 못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자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자라도 받아서 부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2금융권이든 1금융권이든 충당금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대선 충당금을 쌓아서 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9월에도 만기 연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기 연장을 또 할 것 같으니까 위기는 조금 더 밀려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터지기 전에 개혁, 혁신 굉장히 빨리 당겨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 우리 한 번쯤 예의주시 특히 내환 위기의 핵심인 부채 폭발은요. 우리가
진짜 예의주시해야 될 경제적 악재입니다.